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12월 5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황부터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그동안 참 지겹게도 수일간 내리던 증시가 오늘 목요일에서야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나마 좀 빨간색으로 돌아섰습니다. 1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상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빨간색인 게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이 오늘도 꽤나 많이 내다팝니다. 어제 한 2,500억대 정도 내다 팔았는데요, 이 시간에. 오늘은 한 2,163억 원 매도로 어제보다는 그래도 물량이 동시간대 비교로는 줄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1포인트 조금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오늘은 그나마 소폭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 53억, 기관이 또 27억 원 사주면서 양쪽에서 동시에 한 80억 어치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같이 올랐군요. 근데 소폭 움직였습니다. 1061원대입니다. 네, 먼저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랍니다. 정재훈 멘토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나마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금일 일단 혼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또 다시 약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 쪽에서는 매도의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를 좀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일단 아래꼬리를 좀 달면서 반등의 시그널, 일단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운수 장비 쪽과 전기 전자 그리고 금융 섹터들을 현재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동반적으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현재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 섹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화학이라든가 음식료 그리고 통신 업종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견조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 쪽과 기관 양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 일단 종목별로 골고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IT 쪽 섹터와 제약, 유통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인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거나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수급이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좀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좀 종목군들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가 1986포인트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흐름들은 나름대로 일단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대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 손절로 대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징주라면 오늘은 또 어떤 것들을 꼽아오셨습니까? 네, 금일은 내수 섹터의 종목분들이 좀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매일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369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마무리를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 마디의 저항대를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 이 과거 11월 중순경부터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동반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종목은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포트에 좀 담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이란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어느 정도 이 매일료과 유사한 패턴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동반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즉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수급을 좀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지만 그 부분들을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고 있다는 모습들이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상황들이고,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일단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거래량이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인데요. 오뚜기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뚜기도 유사한 패턴입니다. 유사한 패턴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기이동 평균선인 241선을 약간 이탈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하락세대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일단 다시 상승 추세 혹은 횡보로 좀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다소 좀 부족하다는 이 부분들이 좀 흠이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이겠지만, 전고점 권역대인 약 한 38만원에서 39만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 결국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일본 자동차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가격과 수입차의 가격이 역전이 됐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던데요. 자, 투자자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자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우선적으로 자동차 쪽 섹터가 밀려 내려온 원인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상승에 따른 차익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율적인 영향까지도 일단 삼박자가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차익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쪽에 신차 판매 대수를 좀 보게 된다면 약 1,550만 대를 전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올해 신차 판매가 2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는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들까지도 아마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들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중심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 섹터들 중에서도 중국 쪽에 상당히 좀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현대차나 기아차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부품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나름대로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다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 연말을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 시장을 좀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수 또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첫 번째로 움직일 섹터들이 아마도 자동차 섹터가 좀 될 겁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일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섹터들 보게 된다면 만도라든가 그다음에 한일 이화라든가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내년 시장도 전망이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갖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은 일본 때문에 그리고 철강과 해운은 이 중국 때문에 또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 공세 때문에 철강 해운 업종이 좀 휘청거린다던데요. 네, 일단 이 부분들은 요번에 처음 나온 부분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철강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해운 섹터도 호황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물량 공세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로 좀 군림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부분들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철강 섹터와 해운 섹터는 2순위 섹터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T 쪽, 그리고 일부 IT죠. 그리고 자동차 쪽 섹터, 조선, 그리고 금융 섹터들이 나머지 어느 정도 1순위 섹터로 좀 보고, 나머지 건설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해양 정도는 2순위 섹터로 좀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이 2순위 섹터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의 탄력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뜩이나 이 물량 공세 때문에 나름대로 이 약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각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경기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본다면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통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T가 그 예일 텐데요. 자, 이쯤에서 통신업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죠. 예, KT가 최근 들어서 신저가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전날 저가의 흐름들을 일단 지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통신 섹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한 좀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연말 정도에는 그래도 포트에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KT 같은 경우는 배당의 규모를 좀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악재로 일단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KT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지금 이 통신 섹터라고 해서 모두 좀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 종목별로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KT나 SK텔레콤이나 이 둘 중에 한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은 KT를 좀 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차라리 SK텔레콤, 즉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이 배당을 염두를 해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연말 전까지는 한 번쯤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좀 하락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취약한 업종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장에 대응할 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을 점검해 봐야겠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살짝 돌아서는 듯합니다.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오늘 첫날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선물시장 동향이 어떠한지요? 네, 아마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시 반쯤에 일단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 쪽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군기를 실제 군대 쪽에 준비 태세를 강화시키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그때부터 올라갈 준비를 하던 시장이 갑작스럽게 음봉 하나를 맞으면서 결국 258대까지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자체에서 시장의 자금 집행설이 지금 특히 연기금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급반등으로 나왔는데요. 결론을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와 오늘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지금부터라도 이 공포의 매수를 잡아서 짧게 수익을 내는 끊어내는 방식의 안타는 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잡으러 들어가려고 할 때 이 공포 자리에서 매수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워밍업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안전하게 정확히 돌아 나갈 때 그때 롱 포지션을 가동시키시면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렇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의 매도포가 계속 진정되지 못하고 많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현재 기준점에서 외국인들이 오버랩, 즉 12월물에 동시만기를 얼마 납두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누적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한계점에 목전에 꽉 차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규모가 올 한 해의 평균 정도를 반드시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오늘 사실 시장을 같이 밀어버릴 거였다면 추가적으로 급락을 내보냈어야 되는데 매도 압박 구분이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주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현 선물 쪽에서 선물 쪽의 매도가 단기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 누적 포지션이 지금 2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큰 고르기 양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속에서 개인들이 시장이 급반등 258대 후반부에서 261대 후반부까지 전체적으로 바닥 저점 대비 3포인트 정도 급하게 올라오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확정을 지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시장을 위로 당겨주는 오히려 불을 지피는 기름을 붓는 형태와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관계 쪽의 포지션, 금융투자창고 포지션, 투신 연기금 잘 보자, 특히 금융투자창고 잘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금융투자창고 포지션 자체가 지속성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우리는 일단은 공포 매수 포지션들을 계속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옵션 시장 쪽의 추이는요. 오후 시장 들어오면서부터 옵션 쪽의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졌는데요. 콜옵션 역시도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에서 일부 매수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는 포지션 청산 중, 외국인들 신규적인 포지션보다는 기존 포지션의 누적 매도 압박, 개인들은 매수와 매도로 반복되는 스위칭,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 외국인들 매수, 요거는 누적 포지션에 따른 기존에 다시 포지션을 구축시키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부 정도가 오늘 풋옵션 쪽에 외국인들의 많은 움직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에 누적시켰던 포지션의 변화율을 이제 오늘 종합지수와 선물지수의 위치를 놓고 변경사유를 만기를 코앞에 두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 때문에 현재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 양 매도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창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기준점에서 시장이 안 가고 옆으로 기어야지 가장 좋겠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지만 누적된 포지션이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평균 단가들을 계산을 해서 놓고 봤을 때도 역시 금융투자 창구는 최근에 선물 쪽의 드라이브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옵션 쪽의 드라이브는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이번 12월물까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한번 보면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다. 컨텐커 상황이 현재 마이너스 0.4대, 0.46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될 것은 영락 없이 0.31 상태의 백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0.3에서 교차가 되었다,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이시스 상황을 놓고 보면 제가 교정된 베이시스 밑으로 백워데이션 상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매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비차익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고요. 차익 쪽 역시도 현 선물의 괴리차를 이용해서 압박 카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익 쪽은 지난 월요일 날부터 시작된 월화수 3거래일 동안에 방어 쪽으로 많이 내보내지 않았던 것이 이제 현 선물관의 어느 쪽이 한쪽이 비싼 명품이 되어가면서 그것을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선물 지수 위치보다 현물의 위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익 쪽도 같이 동반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금일 오후장 대응 전략 보겠는데요. 기관 쪽의 지속성만 한번 보자. 결국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의 각자의 색깔의 합성 포지션을 잡으시면 많이 어려우실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기관계의 합산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기관계의 합산이 5,100억을 넘어서 마무리가 하게 되면 브레이크 조심스럽지만 역시나 저는 저점 매수 계속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호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3분봉의 모양인데요.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조정포가 초반에 열렸던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특히 오전 선물왕 때 여기 자리거든요. 요때 탈 준비를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디서부터 팩트로 완벽하게 조정포를 크게 열었냐면 딱 요 봉 하나입니다. 요 3분봉 요거 하나로 지금 밀린 거거든요. 요거를 시작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2.5포인트를 내려온 건데요. 요때가 바로 국방부 장관의 준비태세 강화라는 내용이 시장에 완전히 그냥 무슨 전쟁이 터진 것처럼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위축돼서 심리가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것을 뼈저하게 느낄 수 있는 위치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반등, 여러분들이 식사를 들어가시는 타이밍에 신호등 안쪽 들어오면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위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짧은 매도를 승부수를 초단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가 눌린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5호장 황금 라인은요 260.80으로 설정을 합니다. 바로 이 자리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국 이 자리에 속임수를 만들어냈던 이 자리, 분명한 것은 속임수이겠죠. 저는 북한에서 무슨 도발 징후가 있는지 아무리 뒤져봤는데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쌤보다 더 명확히 알고 계시면 꼭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그 부분에 따라서 종목이 됐건 선물이 됐건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됐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도발 징후는 못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확대 해석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60.80을 붙여서 매수를 잡는 타이밍에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종가까지 요거는 반등치 이제는 돌아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국인들의 현재 2조 1천억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짜내봤자 얼마 못 짜낸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슬슬 현 선물 모두 다 저가 매수 어제보다 좀 더 자신있게 붙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의 흐름을 김도영 멘토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초긴촉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발빠른 이슈 분석, 또 실질적인 전략까지 여러분께 한 번에 전해드립니다.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2050선 좀 호기롭게 돌파하는 듯 했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 강화로 다시 지금 1980선까지 좀 되밀렸습니다. 그만큼 이 변동폭의 밴드 자체가 꽤나 이제 넓어진 셈인데요. 자, 시장에 대한 조정 어디까지 갈 걸로 내다 보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증시 상승하는 재료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요. 대내외적으로 좀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뭐 북한 같은 경우는 권력 강화 움직임에 따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가 부각이 될 때 주가가 크게 갔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부재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지속적인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엔저 같은 경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이탈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역시 실적 강화세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실적 좋은 기업들도 최근에 못 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좀 해소가 돼야, 뭐 단번에 이제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코스피 지수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만큼 작은 변수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밤 이제 20일 기준금리가 좀 결정이 되는데,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이제 6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12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또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글로벌 증시와 동조되지 못하고 더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죠.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이 영향은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우리 시장 입장이 지금 흘러가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환율도 안 좋고, 그리고 이러저러 뭐 기업들의 경쟁력도 중국과 일본에 밀린다는 얘기도 저희가 조금 전에 했었고요. 자, 이렇게 어려움이 막 이각 삼각 파도를 맞는 것처럼 어려움이 동시에 좀 가중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큰 변수가 한 번에 확 덮치면은 이거 오히려 좀 괜찮은데, 이게 뭐 별거 아닌 듯한 그 변수들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대응하기 영 힘들거든요. 어떤 팔지 말지 뭐 이런 결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끌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좀 자세하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도주가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있다면 이제 정배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뭐 1, 2%씩 이렇게 변동성이 거의 없는 종목들에 한해서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를 찍자마자 바로 이제 또 하향세로 돌아서는, 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환율 때문에 최근에 수급이 완전히 지금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저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럴 때는 역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주를 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 종목이라기보다는 낙폭과 대주를 지금은 모아야 될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다는 게 선반영이 돼서 뭐 50%, 70% 아니면 그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좀 돌아설 종목들이 좀 모멘텀이 나올 기업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적 자체가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도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뭐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림목일 때 공략을 해본다든지, 뭐 내수 관련주, 뭐 배당 관련주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 배당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최근에 힘을 거의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장세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종목들 중에 이평선이 좀 수렴이 되는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또 이정복 대표님이 그동안 추천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가 25% 비중으로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솔홈데코와 다원시스 20%씩,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이 15%고요. 현금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 아주 좀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현금 비중이 좀 적은 편인 상황입니다. 자, 수익률 점검을 해보면요. 네오이즈 게임즈가 마이너스 3.4, 다원시스가 마이너스 4.6% 손실을 보고 있는 반면에 또 네오이즈 인터넷이 7.5% 수익, 한솔홈데코가 4.7% 수익으로 수익의 숫자가 손실의 숫자보다 좀 더 크지요. 네, 자,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부터 잘 보시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종목도 수익 중으로 좀 기록이 됐었었는데 좀 한 포트폴리오 담은 지 거의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현재 가장 저평가가 맞습니다. 내년에도 네오이즈 게임즈가 확정적으로 영업이익 한 7,800억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고요.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세금 환급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또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내년은 무엇보다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블레스라는 대작이 한 5년 정도 준비한 게임인데 3, 4년 정도 준비한 게임인데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또 중국 쪽에 진출을 한다면 제2의 크로스파이어 같은 게임으로 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모바일 쪽에 500억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현재 모건 스탠리 쪽 창구를 통해서 거의 20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투자를 하실 때 고점에서 거의 한 80% 하락한 종목인데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SPC라는 기업, 파리바게트를 가지고 있는 SPC 기업에서 또 벅스를 통해서 진출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그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간 회원이 1,200만 명, 인프라가 굉장히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가장 좋은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인 만원까지는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지금 코스닥이 좀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수급에 대해서 이탈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각이 내년부터 더 많이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가장 기술력 측면에서 가장 수급과 기술력 둘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또 한솔홈데코는 또 리모델링 수혜주죠. 내년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또 가장 좋은 코스닥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무리 없이 그냥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JB스탁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내 일장, 이제 일부 순서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희는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드리고자 항상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데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필요하신 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일부 딱 시작할 때부터 문자로 계속 질문을 주시면요,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방송 중에 또 방송 후에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상균 팀장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현재 현금 비중은 4분의 1,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비중의 변동이 그다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한양 ENG가 25% 비중으로 가장 많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0%씩으로 편입이 돼 있고 최근에 편입된 종목 블루콤이 눈에 띄는군요. 네, 수익률을 보면요. 수익률이 44%로 40% 이상 지금 현재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58% 올라 있고요. 위닉스가 49% 수익으로 두 종목이 완전히 이게 쌍두마차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19%로 손실이 좀 큰 편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손실폭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감내할 만합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AS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같이 보였다. 동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매주 언급해드린 것처럼 회사 자체의 기업의 실적이 변하거나 회사의 펀드멘털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코스피가 약세다, 코스닥이 약세다, 수급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과 펀드멘털 이상이 없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수급은 다시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체의 펀드멘털과 기업의 이상이 없다라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라든지 하락 증세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포트에 비중을 들려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종목을 손절을 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더 살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두시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제가 보유한 기업들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유무를 확인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다른 공시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위닉스입니다. 어제 위닉스에 대해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 약 50억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볼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7,000원에서 13,000원까지 두 배로 껑충 튀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구간도 충분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사주를 지금 구간에서 더 매수하겠다는 의도와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위닉스를 매수하셨던 분, 아니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도 13,000원이라는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고 오히려 신규 진입을 하는 가격이라고 봐도 위닉스 같은 데는 무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회사의 기업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특히 위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 내년 겨울 지속적으로 생활 가전의 1인자로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 자체가 출렁거린다거나 주가 자체가 빠질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들려드렸습니다. 기업 본질 가치에 대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만큼 그다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요약을 해보면 될 텐데요. 자,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워낙 많이 좀 흔들리는 그 폭이 생기다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좀 손실을 현재 보고 있는 한양 ENG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려주시면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양 ENG도 동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저점이었던 6,000원을 무너지면서 5,920원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 ENG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시안에 이미 발주가 나기 시작했고 그 시안 발주 초도 물량이 1차 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나누어서 잡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안에 대해서 중국 1차 팩에 발주가 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이제 시안의 2차 팩도 내년에는 발주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화성의 17라인 그리고 A3 라인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투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양 ENG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같이 동반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1년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런 투자라든지 이런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없이 케미컬과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에서 이미 매출을 약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보다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CCSS, 즉 화학중앙약품 공급장치, 즉 장비 쪽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배관보다 장비 쪽 매출은 당연히 이익률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익률 개선 효과까지 가진다면은 충분히 밸류레이션상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업체로는 송도 ENG, 신성 ENG 이런 회사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의 주가들이라든지 흐름을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는 한양 ENG가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상 매우 싼 가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VOC 장비 쪽 새로운 장비 매출이 증가하면서 신성 ENG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 동종업체 같은 경우에 같은 흐름으로 지켜보시고 저평가 구간 특히 내년에 대해서는 한양 ENG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좀 손실이 나 있긴 합니다만은 올해보다는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내년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믿고 홀딩을 해보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또 김상균 팀장께서 이 수익을 올리는 비법을 또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이라든지 3분기 실적이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났을 때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쁜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지 그에 따른 기업의 스크리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리닝을 하실 때는 YOY, QOQ로 보셔야 됩니다. YOY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회사가 성장했는지, QOQ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위닉스라는 기업이 뭐 전년 QOQ로 해서 몇 분기 100% 성장했다. 이 말은 2분기 대비 3분기가 얼만큼 좋아졌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QOQ보다는 YOY로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OQ와 YOY 둘 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느냐입니다. 3분기만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거나 흑자로 전환을 했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 공장이 증설됐거나 캐파가 돌아가거나 가동률이 올라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리닝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종목에만 치중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가 목적입니다. 즉 앞으로 지금 현재는 회사가 이윤을 벌지 못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다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현재 일회적인 비용이라든지 회사의 비용 처리 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자체 특히 실적이 조금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빠졌더라도 향후에 좋아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뛰어들고 언제쯤 좋아질 것인지 투자 캘린더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은캅셀이라는 회사를 보시겠습니다. 서은캅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공장을 증설하면서 5선 공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가 공장을 이동하면서 당연히 공장이 이동됨에 따라서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영업이익률 14%, 15%까지 났던 회사가 7%까지 반토막 정도의 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회사의 실적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가 자체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5성의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예전만큼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14% 영업률까지 당연히 올라가게 되니까 6%에서 약 6% 영업이익률에서 14% 영업이익률이 나오게 되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갔습니다. 무조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패스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왜 그 회사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지 앞으로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신다면 좀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수익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잘 한번 갈무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최종 포트를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센티비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종목 상담 게시판을 새로이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쉽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요. 자, 저희 서울국립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오른쪽에 이 종목 게시판 상담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오른쪽에 딱 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께서 질문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2부에서는요. 김선현, 이상로 멘토 등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도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죠.